자, 34페이지 사과 찰스 다윈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 시작. Charles Darwin was a scientist who changed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world. He is known as the father of modern biology. Darwin spent all his life observing nature and writing about the species he found. 좋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책의 왼쪽에 보면은 이 찰스 다윈의 자화상 같은 게 있네요. 초생화 같은 게 있네. 이렇게 생기셨나봐. 그리고 32페이지에 있었던 동상도 찰스 다윈이었잖아. 젊었을 때, 좀 연세가 되셨을 때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34페이지 첫 문단에 봐서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이었대? 과학자였대. 근데 어떤 과학자였냐면 후부터 월드까지 소가로. 이때 후 뒤에 동사부터 나와.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가 생략됐어. 맞아. 이 후의 정체는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동사부터 띡 나온다. 그리고 하는 역할이 뭐냐? 앞에 있는 애를 수식해. 이때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우리가 세 글자로 선행사라고 해. 수식하다 보니까 뒤에 해석을 할 때 바꿨다가 아니라 는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이 후 자체는 해석을 따로 하지는 않아. 누구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 순서는 scientist보다 후부터 해석을 먼저 하면 돼. 그러면 우리의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꾼 과학자였다. 같이 선생님 포인터 따라서 해석 가볼게. 시작. 찰스 다윈은 우리의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꾼 과학자였다. 좋아. 자, 다음 문장. He is known as. 이거 수건데 be known이 알려지다잖아. 근데 be known 뒤에는 올 수 있는 전치사가 많아. 3개나 돼. as 있고 to 있고 뭐야? 어케 단어 as, to, for 각각 뒤에 어떤 애들이 오는지가 좀 달라. as 자체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뭐뭐로서잖아. 그럼 뭐뭐로서 알려졌다. 맞아. 자, as 뒤에는 별명이라고 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싸이는 콘서트의 신으로 알려졌다. 콘서트의 신이 별명이잖아. 이런 거 쓸 때는 as 쓰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to는 to의 뜻 자체가 뭔데? 에게. 맞아. 그러면은 알려진 대상이 나오겠지 뒤에. 누구한테 알려졌는지. 마지막 for은 뭘까? 아, 이거 어려워요. 위해라는 뜻 아니야. 힌트 줄까? 그 돈 많아서 유명한 사람 이름 뭐지? 석유나라. 뭐지? 진짜 유명한 사람 있잖아. 만수르. 만수르 is known for being a millionaire. 알려준 방법. 이유. 알려진 이유가 나오면 for이야. 다시 눈으로 레이저 쏘면서 머릿속에 넣어봐. 자, 그럼 여기서는 그는 뭐로서 알려졌냐? 현대 생물학의 아버지래. 그럼 어머니도 있나? 어머니 있지 않을까? 있을까? 근데 또 음악의 아버지랑 음악의 어머니 둘 다 남성분이시잖아. 알고 있어? 한 명으로 부족하셨던 거죠.
아버지랑 어머니를 어떤 의미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있을까? 자, 어쨌든 현대 생물학을 뭔가 시초를 다져놓은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아가면 되겠지. 과학자면서 생물학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키워드를 알아가면 됩니다. 자, 다음 다윈이 하고 여기 수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수거는 마지막 문단에 또 나오거든? 그만큼 이 지문에서 중요해. 적어줄게. 스펜드 뒤에 시간이나 돈과 관련된 어떤 명사가 나와. 손진. 그 다음에 ing를 쓰면 뜻이 뭐냐? 뭐뭐 하는데 시간 돈을 쓰다야. 이 ing의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하는데 쓰다. 하는데에 동그라미 한 번 더 쳐보자. 자, 그럼 다윈은 썼다. 모든 그의 인생을 그 다음에 옵저빙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뭐를? 자연. 그리고 쓰는데 그 종에 대해서 그가 그가 찾은 그가 찾은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he found는 앞에 있는 애 꿈이네? 뭐가 떠올라? 목적과 관계되는 관대 맞아. 관대 중에서도 주어는 이미 있으니까 못 관대인 거야. 선행사 누굴까? 스피시스 선행사겠지. 얘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그러면 사라진 못 관대는 누구였을까? 대신하 위치. 얘 왜 생략했지? 목적어 사라진 것 못 관대는 생략할 수 있다. 못 관대는 생략 가능. 너는 이거 어떻게 알아? 뭐예요? 관계대명사. 지금 하고 있어? 관계사? 최근에 했어? 끝났어요. 저번에 끝났어? 네. 추워. 에어컨. 온도만 우선 높여볼게. 그러고도 추우면 말해. 좋습니다. 넘어가 보자. 자, 읽어보자. 시작. Nain was born in England in 1809이라고 읽으면 돼. He was an ordinary student at school and did not always get the best grades. He was a good athlete though, and he loved exploring nature. He was close to his older brother Erasmus. The two of them would spend lots of time together doing chemistry experiments. 자, 중요한 포인트만 보자. 어디 출신? 잉글랜드 몇 년도? 1809년. 이거 주원이가 아까 미리 사과 문제를 풀어왔는데 뒤에 추론하는 문제에서 얘가 몇 년도에 죽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1882년 어떻게 알았어? 73 더하기 후. 여기에 몇 년도에 죽었다는 안 나오고 몇 살까지 살았다까지만 나오거든? 그래서 1809 더하기 73살 해가지고 82년에 죽었다 이거를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대단한데? 자, 1809년에 사셨어요. 그러면은 몇 년 전이지? 지금으로부터? 100 116 26요. 언저리 그치? 그쯤이겠지? 아이 현역님들 현역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는 여기서부터 반전.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었대? 모험생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학생이었어. 올드너리의 반대 단어 뭐 있지? extraordinary.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ordinary가 평범한 거잖아. extra가 붙으면 여분인 거잖아. 평범하고도 추가로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범한, 비상한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 사람이 생물학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평범했대. 심지어 항상 뭐였던 건 아니래? 최고의 학급을 받지 않았어요. 응, 좋은 성적을 받았던 건 아니야.
가끔 뭐 C도 껴있고 D도 껴있고 막 이랬나 보지. 그리고 나서 반전이 하나 더 있어. 학교에서 성적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었지만 여기 도우가 키포인트야. 운동하고 생각보다 비록으로 알고 있지 도우를. 근데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아 비록이라고? 비록 그치? 있더라도 근데 얘는 그 뜻이 아니야.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 그리고 아니야. 통해서 아니야. 그렇지만 어? 그렇다면 하지만이야. 아 아직 자 이렇게 적어줄게. 도우가 문장 중간에 쓰이면 하지만으로 해석. 자 이때 특징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 콤마가 같이 와야 돼. 중간에 꼈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비록 뭐뭐 있지만으로 쓰였을 때는 절이랑 절을 둘 다 연결해주는 접속사거든. 근데 얘는 하나의 절밖에 안 나와. 접속사의 역할은 아니야. 얘는 앞에 문장이랑 이 문장을 연결해주기만 할 뿐이지 이 안에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진 못해. 그리고 사실 비록 뭐뭐일지라도랑 하지만은 거의 같은 뜻이야. 근데 한국말로 해석할 때 여기 비록 뭐뭐일지만으로 해석이 안 돼서 하지만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돼.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however 특히 문장 중간에 이렇게 콤마 찍으면서 쓸 수 있는 접속부사 however 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중간에 껴있지만 얘부터 해서 하지만 좋은 운동선수였어. 아 운동을 잘했나 봐. 그리고 좋아했어 자연 탐험하는 거를. 서양에서는 자연 탐험하는 게 취미인 학생들이 진짜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탐험이 취미인 사람들이 좀 드물지? 특히 학생들 중에서. 근데 거기는 인터넷도 좀 느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버섯 채취하러 다니는 애들도 많고. 뭐 어떡하지? 뭐 어떡해. 특히 동굴 탐험이 엄청 좀 인기 있는 취미야. 동굴에 들어가서 끝을 찍고 오는 게 그들만의 리그 같은 거지. 그러다 죽은 사람도 진짜 많아. 그래서 유튜브에 그 동굴 탐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를 알려주는 유튜브가 있거든. 선생님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었냐면 여기 이렇게 동굴 길이 이렇게 있었어. 그랬는데 동굴 길에 사람이 지나가다 무너졌어요. 뭐 했냐고? 지나가다 뭐 했다고? 동굴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 자 이런 구조였는데 여기가 물이 차 있는 곳이었어. 근데 악명 높은 동굴이야. 탐험하다가 사고가 나기 쉬운 그런 동굴이어서 악명이 높았는데 또 그런 거에 도파민이 좀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에 고등학생 4명이 탐험을 하러 가. 그리고 이 동굴을 알려준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걔는 입구에서 빠져. 난 안 들어갈래. 난 안 들어갈래. 한 명 여기 남았어. 그리고 여자 1명과 남자 3명이었을 거야 구성이. 그렇게 여기 갑니다. 여기까지 갔어. 여기 3명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가 좁아. 이 물이 있는 곳이 좁은데 막 여기가 유명한 스팟이다 보니까 막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막 되게 재밌게 논 거야. 우리 여기까지 왔다 막 이러면서 엄청 즐겁게 놀았어. 그러다가 이제 여자애 먼저 가라고 했어. 여자애 먼저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다시 입구로 돌아가자라고 했어. 근데 이게 물이 이쪽에도 좀 차 있어서 잠수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물이라서 잠수해서 여기를 갈 때까지는 잠수를 해야 돼. 숨 참고 30초에서 1분 정도. 그리고 여긴 동굴이잖아. 불빛이 없어. 길 잘못 들으면은 심지어 얘네가 술 취한 상태여서 야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야. 고등학생들 술 불법인가? 미국도? 그런가? 모르겠어. 그래서 축제에서 샴페인 마시잖아. 맞아.
많이 마시잖아. 불법이었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갔어. 그래서 약간 반바지 차림. 이렇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차림에 랜턴도 하나밖에 없었대. 근데 어쨌든 물속에서 랜턴을 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애가 먼저 갔어. 그리고 이제 도착했다고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와, 그렇게 10분, 20분이 지나. 야. 1분 거리인데 동안 숨 10분, 20분 동안 소리가 안 나. 어디 보고. 그러면 뭔 일이 났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제대로 너무 나와. 여기가 장소가 좁아서 산소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와. 그래서 한숨. 이 세 명이 여기에서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야. 숨쉬기가 점점 버거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사람이 갑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무 돼. 소리도 안 났어. 야. 아 근데 그렇게 세 명이 전부 여기 통로에 껴서 죽었어. 꼈다고요? 한 명이 여기 잠자다가 낀 거야. 아, 여자애가. 그래서 앞에서 못 나가고. 어. 여기 위로 못 올라갔어. 그리고 그 상태로 죽었는데 얘 시체는 그대로 통로를 막고 있잖아. 야. 그럼 나머지 애들 여기 못 가. 어. 다 껴서 죽었어. 마지막 건너는요. 그래서 얘가 혼자 남아있던 애가 애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얘도 너무 초조한 거야. 그래서 한참 애들을 기다리다가 혼자 여기까지는 가봤어. 그래서 얘들아!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다시 나갔어. 그래서 911에 신고를 해. 근데 이때까지 몇 시간 이미 지났어. 한 시간. 이미 지나가서 911이 출동을 했는데 다 죽어 있어. 911이 출동했다 해서 얘네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한 명 겨우 지나가는 곳이거든. 이 죽은 시체를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이 좁은 통로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 심지어 수직이잖아 여기. 이거 어떻게 끌어올려? 안 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 내려올 때는 이러면서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야. 사다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다리 없어. 맨몸으로 가는 거야. 장난 아니지. 진짜 익스트림하잖아 취미가. 왜 가? 떨어져서 저기서 발 꺾이고. 그래서 구조대원이 왔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살리지 못했고 시체도 다 인양도 못했어. 왼쪽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동굴을 그냥 시멘트로 막았어. 다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못 들어가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아. 그래서 소양권에서는 자연 탐험 이런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그래서 여기서도 찰스 다윈의 취미가 자연을 탐험하는 것이었다. 나 여기까지만 해볼게. 근데 얘가 특징이 있었어. 자기 형이랑 어때? 친해요. 친해. 그리고 콤마 나오지. 이 콤마 혹시 정체가 뭘까요? 이름 앞에 오면 무슨 콤마야? 초성 알려줄게. 디귿 기억의 콤마. 다 줬다. 독이 아니야. 돼지. 동격. 동격이 어떤 의미냐? 이 의미잖아. 이 의미.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뭐인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그의 형인 에라스무스랑 가까웠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the two of them은 그들 둘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들 둘은. 그 다음에 spend 시간 ing 또 나왔네. 많은 시간을 같이 썼을 것이다. 화학 실험을 하면서. 맞구나.